이 남국 8정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조금 박해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금은 일찍이 지난 총선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조금 박해와 관련하여 박용진 의원을 이기고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본선에 진출하게 됐는데 녹색정의당이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원장은 성추행 사건 논란 당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피해자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을 증명하라며 호통치다가 결국 호텔 방문 사실이 본인의 내역서로 증명되어 정계를 은퇴했던 정치인입니다. 이 정도면 친명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백래시 공천 참사입니다. 정봉주가 정계 은퇴까지 했던 그 일이 지금은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래시 공천이다. 일종의 반발 심리를 의미하는 녹색정의당이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다 법적으로 끝난 일이다라며 앞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던 경선 상대인 박용진 의원을 향해서 자꾸 그러면 그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도 했었는데 녹색정의당의 기준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닌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일단 래시라고 하는 뜻은 채찍 같은 걸로 이렇게 후려치는 걸 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 래시니까 이제 거꾸로 때려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반발이란 뜻도 있고요. 자, 반동이란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녹색 정의당에서 이 백래시 공천이라고 한 게 무슨 뜻일까?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반발, 저항, 반동이란 뜻이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반동입니까? 진보에 대한 반동이다. 녹색 정의당은 그 정의당 자체가 우리가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당에서 백래시 반동이란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되냐면 민주당은 정의당 관점에서 볼 때는 적어도 진보적인 정당이 아니다. 진보적인 정당은커녕 보수적인 정당을 넘어서서 아예 반동적인 정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 이야기에는 동의하고요. 뭐 반동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아프게 새겨들을 만한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봉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내가 경선에 진출한 본선 후보자가 되어도 나의 과거 의혹은 끝난 일이다. 문제 없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바로 경선이 끝나자마자 녹색정의당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온 셈인데, 그 법률적으로 송영훈 변호사님, 정봉주 의원은 다 끝난 일이다 이러는데 다 끝난 거가 아닌가요? 저는 어쨌든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당시 그 미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 무죄 판결이 받았고 무죄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전 다른 관점에서 정봉주 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좀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정봉주 의원이 이제 2008년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16년 동안 원내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에 한 번 등원을 해서 국회의원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치할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이 부분 좀 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치는 운전면허하고 달라서요. 운전은 우리가 젊어서 운전을 배우고 운전면허를 따면 평생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2008년에 그 낙선을 하고 그 뒤로 계속 원내에 못 들어왔는데, 그럼 16년 동안 원외에 있다가 이제 갑자기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사실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내에서 소위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당 대표한테 소위 말해서 이제 줄 선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말고 정말 정봉주라고 하는 의원이 예전에 국회를 떠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떨어진 박용진 의원을 향해 구 동지들이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조금 박해의 멤버들이 박용진 의원에게 한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정해진 결론을 예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용진 의원을 응원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는 조금 박해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이제 누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박용진 같은 바른 정치인을 내치고 온갖 논란과 막말 시비로 점철된 정봉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한국 정치권에는 사방에 두 눈 꼭 감고 입 꽉 다문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이 조금밖에 의원들의 안타까운 발언,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발언인데 공교롭게 먼저 떨어진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간 분들. 이게 순차적으로 보면 금태섭 의원이 먼저 반발해서 나가고 조홍천 의원이 반발해서 나가고 김혜영 의원이야 저기 부산에서 정치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박용진 의원이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먼저 떨어진 조금밖에 동지들이 이제 민주당에는 조금밖에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건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는 이제 조금밖에가 없습니다라는 조홍천 의원의 발언.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소위 비주류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없다는 얘기고요. 쓴소리하는 사람, 지근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어찌됐든 간에 눈 감고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 맹세를 한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더 무서운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열하지 말라. 이재명 대표 체제로 윤석열 정부를 말하자면 규명하고 이겨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일부가 권리당원 투표나 일반 당원 투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지지율이 깡패라고 여전히 뭐 금박 이분들의 조금 이렇게 가 있는 분들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거고 민주당 지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사실은 보합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박용진 의원의 선택도 그렇고 임종석 전 의원의 선택도 그렇고 많은 떨어진 의원들이 쉽게 민주당을 이탈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다만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하나의 어떤 당내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다음 전당대회에서의 투쟁은 훨씬 당내 투쟁은 더 가열차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고 보니 이번 서대문갑 경선에서 떨어진 아까 남국 8적에도 이름을 올렸던 성치훈 부의장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문재인 정부에는 그래도 조금 박해라도 있었다라고 돌직구쇼에서 논평했던 대목도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여당에서도 이 박용진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요. 들어보시죠.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이재명이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경선을 치를 때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니 박용진 의원도 속았고 민주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 개파가 없는 당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지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저 발언을 어겼다라고 했는데 개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제 공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네요. 저런 게 여의도 사투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런 게 여의도의 민주당 사투리 아닌가. 일반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아 적어도 박용진은 공천은 받겠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저렇게 좀 쓴소리를 갖다가 해도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박용진의 에피고넨들이 있어요. 그 후계자들. 그게 누구냐면 조금 전에 봤던 남국 팔적들. 아이 그 다양성 중요하다고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박용진 같이 이재명 대표의 그 아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꼭꼭 찍어도 그래도 공천 걱정 안 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도 그때 지방선거 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쓴소리를 갖다가 했는데 이게 다 민주당에서는 포용되고 민주당에서는 다 용광로 안에서 소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사투리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다양성 운운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저때 다양성 이야기했는데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 상황이. 왜 바뀌었는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다양성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그 이재명 사투리를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들어줄 수 있는지 들어줘야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뭐 대표적인 면면이 이제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무조건 이 대표에게 가까운 인사들이 살아남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대표적인 김의겸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조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타의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지난번에 이 체포영장 통과 시에 이 소위 말하는 그 강성 당원들로부터 이 책임이 지목됐던 분들이고 그 이전부터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국민들이 경선을 통해서는 국민 50% 또 당원 50%가 했고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하위 20% 안에 들게 되는 결정적인 것도 사실은 당원과 그 지역 주민 유권자 평가가 있었고 의원들 상호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결정한 것들은 결국 당원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적인 어떤 뭐 의도를 개입시키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김의겸 의원도 있고요. 아까 뭐 대장동 변호인들이 전부 다 됐다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떨어진 분도 많고. 예, 이런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부각된 몇 명을 가지고 이 공천 전체를 규정할 수는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지역의 새로운 후보로 갔느냐. 결국에 이 본선에서는 인물 대 인물 구도에서는 결국에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를 선택한 것이 본선에서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를 만들어내라는 결정이었다. 그 의미가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예, 당원의 선택이다. 송영 변호사님요. 근데요, 일단 먼저 하나 짚어볼 게 민주당에 지금 조금 박해가 없는 건 맞아요. 이제는 조금 박해가 아니고 많이 박해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이분들 다 공천을 받았고 조금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박해받고 있죠. 리틀빗 박해가 아니라 투머치 박해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위 10% 감산폭도 작년 11월에 20%에서 30%로 확대했잖아요. 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아예 컷오프 시켰잖아요. 뭐 정성평가 해가지고 0점 받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렇게 많이 박해받고 있는 거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나 또 어제 경선 결과 발표된 송갑석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비명계에서 각 지역에 마지막으로 남은 소위 마지막 입세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마지막 입세다. 그렇죠. 서울의 마지막 입세 박용진, 광주의 마지막 입세 송갑석 이런 분들인데 사실 이제 마지막 입세는 우리가 밤새도록 누가 그려가지고 붙여놔야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놔두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엊그제는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그래도 민주당원들이 뭔가 너무 친명일색으로 되면 안 되겠다라는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박용진 의원이나 송갑석 의원을 그래도 밤새도록 그려서 붙여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지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 민주당이 점점 건강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그러니까 찐명 사이에 피어난 장미는 볼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친명일색으로 가면은 민주당은 더더욱 다양성과 건강성이 실종된 정당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